자, 한동훈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에 재밌는 거 겁나 많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이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한동훈이 자기는 핸드폰 안 까서 무혐의 받았다만 주구장창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이는 한동훈 관련해서 윤석열이 한동훈을 감싸서 수사를 방해했던 거에 대한 윤석열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 이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했어. 네. 근데 자기한테 유리한 결정, 검찰이 한 결정, 무혐의는 계속 끌어와. 지들이 한 결정이에요, 검찰이. 그 결정은 난 무혐의 받은 사람이 하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한동훈 수사 방해했던 거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은 깡그리 무시하는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동훈이 이제 무혐의 받은 걸로 자기가 이제 면피를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자기네 편끼리 무혐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건 한동훈 스스로 비번을 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 판결은 완전 다르죠. 공개된 법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증거를 다 제시하고 그걸 검토를 다 마친 상태에서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의 주장 자체로 좀 더 이렇게 자기 이 어떤 모순에 빠져가지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동훈이 증거불충분으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증거불충분이라는 것들이 검사가 스스로 공소유지하기가 어렵다, 이게 유죄가 안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방패막이로 쓰는 것은 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얘가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윤석열 징계에 관련해 갖고 그때 정직 2개월 추미애 장관이 내린 거잖아요. 이 징계가 정당했다라는 판결이 지금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면 그 징계 자체가 대단히 부당하다는 판단은 이미 사회적으로 내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럼 이 사회가 어느 사회인지가 궁금하고, 그러면 저는 또 반대로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미 사회적으로 판단이 섰다. 그러면 집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심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이 이제 열려야 되는데 원고가 윤석열이고요. 부당하다고 재판을 청구했으니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이 피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골 때린 상황이 들어져 있는 거죠. 한동훈이죠,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눈 부릅뜨고 봐야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이제 한동훈 무혐의 처분한 거 관련해서도 시민단체에서 항고를 해서 지금 서울고검에서 다시 하고 있는데, 한동훈의 논리에 따르면 오히려 징계 처분 관련해서는 혼자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단체에서 한동훈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한 거 보면 일반 대중은 한동훈의 무혐의 처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네. 자, 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이 고무줄 잣대여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의 법원 판결은 무시해도 돼. 국민의 판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무언 판단을 받아? 검찰 지들끼리 무혐의 처분을 준 건 난 무혐의야. 그래 놓고 나는 무혐의 받은 사람이 굳이 내 핸드폰을 까야 되냐는 논리를 만들더라고. 에라이. 근데 이제 여기에 그 한동훈 저 자녀 스펙 쌓기 이쪽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그 김호창 씨라고 입시학원 운영하시는 분이래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딸의 논문에 대해 과제나 리포트 수준이라고 한동훈이 말했지만 전 세계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과제본이나 개인적인 리포트를 국제적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과제나 리포트 수준이지만 이거를 국제적 학술지에 발표하진 않아. 그렇죠. 결국 그것은 스펙 쌓기 위한 방편일 뿐이야. 그 비유 있었잖아.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됐는데 나는 그 마약을 할 생각이 없었다. 나 무죄!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에세이 형식의 4페이지, 5페이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논문의 분야에 따라서 4페이지, 5페이지도 그 형식만 갖추면 초록과 이런 걸 넣어서 형식만 갖추면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술지에 등재되게 한 것이 있고 공저자가 다 있고, 저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인가 하는 주제로 10페이지 되는 것을 아주 뭐라 그러지?
약탈적 학술지라고 하나요? 네. 국제학술지에 올린 내용을 제가 아는 의대생이 논문 표절을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0.7% 이상의 표절로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항의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도 이들은 그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로 다 네. 넘어갈 거 아니, 아니까 이거 그냥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떳떳하면 그 에세이를 공개를 하고 하면 될 것이고 왜 그 기사화된 것들을 다 삭제를 하는지 그 이후에도 소명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언론은 그냥 없어요. 그냥 예. 주장만 남발할 뿐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건 입시학원 운영하시는 분의 얘기니까 한동훈이 지금 딸이 과제물 학술지에 발표한 건 오로지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 외에는 없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서울대 이제 우종학 교수가 또 한 말도 그겁니다. 한동훈 딸의 경우는 조국과 나경원 자녀보다 10배 이상 심각하다. 나경원 자녀보다 10배 이상 심각하다.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서울대 이제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인데 심각하다 하면서 이분이 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학 입시 취직 등 뭔가 논문 업적이 필요하면 약탈적 저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한동훈 측은 온라인 저널, 오픈 액세스, 고등학생의 글 이런 표현으로 논문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논문임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유학 입시 등의 스펙을 제시할 때 당연히 논문으로 포장하려고 저널에 투고해서 출판했을 거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딱 그거거든요. 돈 있으면 무조건 만들 수 있는 스펙이다. 이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그냥 돈을 가지고 대필 그리고 표절 뭐 이런 걸로 등재하게 해서 그 등재를 근거로 등재해줬다라는 걸 가지고 입시에 활용하는 거. 네. 심지어 언론사도 아닌 언론 저널 뭐 흉내낸 블로거 같은데 뭐 인터뷰 기사까지 포함된 그런 스펙을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또 이게 또 조국 장관 수사를 했던 후에 일어난 일인 경우가 많아서 간단히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은 이걸 제출할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국 장관 내에 걸었던 게 업무방해잖아요. 학교의 업무방해. 뭐 굳이 만약에 윤석열식 수사를 우리가 그걸 한다면 업무방해 예비죄 뭐 이런 건가? 아니 입시에 쓰지도 않을 거를 연습 삼아 한 걸 대필을 시키고 그러니까. 표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요거를 입시에 안 낼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자는 어마어마하게 부도덕한 거예요. MBC가 그 9일날 단독 보도했던 거 있잖아요. 한동훈 장녀 IEE 논문 공저자는 온라인 과외 선생. 나 씨.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어딜 보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디 학원을 그렇다고 해요. 어느 학원을 보내려고 해요. 만약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생이든 어느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가 어려우니까 그 숙제를 풀어주는 또 가해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사교육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은 자기 딸을 학교에 보냈고 학교에서 어떤 숙제 혹은 과제 혹은 대학을 위한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때 그것을 본인 딸이 할 수 없는 능력이니까 가외 선생을 붙이고 혹은 뭐 크몽인가 몽큰가 거기서 사람을 고용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사회적 판단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스펙 쌓으세요 다시. 자, 박진홍 SBS PD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동훈 후보자의 사례, 서민 교수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조국 장관 사건이 종종 소환된다. 돌아보니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내로남불이니 그쪽이나 이쪽이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정유라와 비교하기까지 하니 불편한 마음이다. 이 문제를 두고 가까운 사람들과도 언쟁을 벌인 적이 있고 다른 데서는 공감하는 게 많다가 이 건에 대한 생각이 달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겐 안타깝지만 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다. 사람들의 가장 예민한 감정을 의도적으로 건드린 기획 별건 수사이고 언론과 검찰 간의 공생관계에서 파생된 논쟁이며 그걸 통한 정치적 이익을 노린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정권을 빼앗긴 계기가 됐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지난 총선 때 영향이 있었어야 하고 문정부와 민주당이 시민의 마음을 잃게 된 다른 이유들이 더 많다. 법원 판결로 입증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요한 증거를 배척한 결과이기도 하고 법원의 판결이 재심 대상이기도 했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법치주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결함 있는 판결이란 사실은 남는다. 어차피 기득 집단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쪽 저쪽 나눠 잘못의 크기가 크고 작음을 따지는 건 구차하고 다수 시민의 삶과 무관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정 집단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틀린 건 틀린 거고 검찰의 수사 기소와 법원의 판결은 단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라기보다 사회적 행위에 대한 평가라는 면에서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도 옳지 않다. 조 장관 자녀 같은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이들이 보기엔 다 마찬가지라고 하면 그 말은 맞다. 조 장관이 사과하는 건 그 부분에 관한 인정이다. 본질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바탕에 깔려있고 검찰의 정치 행위에 의한 것이며 강남 좌파에 침을 뱉고자 한 기득 집단의 린치에 다른 데서 상처 입어 쌓여온 시민의 분노가 더해진 가혹행위다. 난 조 장관을 사법 피해자로 본다. 이건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나와 고맙다. 이승준 진모영 감독의 지성을 믿는다. 예, 그대가 조국에 대한 이제 SBS 박진홍 PD의 이 평인데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이라서 여기 그 끝부분에 그건 나오잖아요. 조 장관 자녀 같은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이들이 보기엔 다 마찬가지라고 하면 그 말은 맞다. 조 장관이 사과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 법을 아는 법 기술자들은 이걸 유죄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보였던 거거든요. 인권 유린하면서까지. 근데 한동훈 본인은 나는 불법 없어.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수사도 안 해보고요. 한동훈이 이제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자기의 해명을 믿을 거라는 그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그런 심정이 깔려 있는 것이고 예. 자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도 자기 편이니까 물어뜯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즈에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자녀의 대학 입시에 관련된 제보자를 뉴욕타임스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 보장합니다. 용기 내셔서 투명한 입시 문화를 위한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자 이름이요. 스테파니 사울이라고 읽어야겠지? 스테파니 사울. 이메일은 saul's SAULS @nytimes.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자녀의 대학 입시에 관련된 제보자를 뉴욕타임스에 찾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취재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참. 저 근데 진짜죠? 네. 아니 너무 이게 아니 우리나라는 조만간 이 정부 우리 왜 문정부가 만일에 탄압을 받게 하면 미국에서 도와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저분도 나서셔 그 알렉스 한이라는 분 외국에 누가 봐도 이 지금 스펙을 쌓은 내용들을 그쵸. 보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려고 정도를 하려고. 예상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뭐 지향하고 쌓은 스펙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아까 그 뉴욕타임즈 그분이 표절 논문 뭐 이런 거에 대한 탐색 그 뭐 이런 보도 네. 언론 보도로 이미 뭐 정평이 나 있는 분이라고 퓰리처상 퓰리처 네. 상 받은 퓰리처상 분 아니에요. 진짜 기자. 진짜 아. 기자인데 입시할 수 있겠습니까? 뭐 시도라도 할 수 네. 있겠습니까? 참 자, 어쨌건 그 제보 좀 부탁드리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실제로 보면 그 정말 입시 전문가들 아예 하나 막 스펙 엄청 싸가지고 딱 그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준석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스칼캐스 물품 기부해가지고 그 스토리로 대학을 입학하고 사실은 한국의 최근의 입시 제도가 그런 미국식의 제도를 많이 따라하려고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만이 아니라 이거를 있는 자들이 악용해버리는 케이스라고 보는 거고 아무튼 한동훈 참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문회 하는 거 보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엄청 쫄아 있는 게 보이던데 억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을 많이 떨었죠. 그러니까 한동훈 자체가 윤석열보다 더 찌질이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결국에는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나가기는 해요. 그들의 모든 기준은 난 불법 없어 이야기하는데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 윤석열이 왜 전과 영범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사니까 없는 거야. 왜 이재명이 전과 사범이겠냐고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정권의 반대편에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이 검사가 아닌 상태에
장모와 부인 건 본인 건까지 합치면 전코 한 12번쯤 되겠죠. 지금 무기징역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채널 지금 59.6만에서 7만 가는데 지금 한 22분 정도 남아 계시거든요. 60만. 야, 가는 게 진짜 힘드네. 대선 끝나고 지난 4주 동안 2달 동안. 구독자가 그러니까 4주 동안 우린 4주 단위로 이렇게 갱신이 되니까 4주 동안 구독자가 6천 명 늘었어. 너무 보통 적게- 대선 때 같으면 그러니까. 몇만 명 늘어요. 그러니까 안 늘어나는 거죠. 부탁 좀 드릴게요. 무료니까요, 여러분. 채널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 확인해 보시고 59.7만 명 만들어 주시면 또 조만간 60만 되겠습니다. 동네방네 전화하셔가지고 어. 채널 구독 좀 해주십시오. 뭐 공기계라도요. 구독 좀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